경기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손흥민의 플레이는 축구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관중들의 마음속에 예술적인 축구의 아름다움을 깊이 새겨넣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장면은 바로 중앙 수비수인 로메로가 기대를 모으던 손흥민이 주로 활약하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헤딩 골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의아함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13번째 골과 상대의 실수로 인해 성공한 베르너의 데뷔골이 큰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메로가 중앙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맡아야 할 최전방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골을 넣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로메로의 결승골이 손흥민의 움직임 덕분에 가능했다고 설명하며 손흥민의 지능적인 움직임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손흥민의 끊임없는 움직임과 전략적인 사고는 멋진 하모니를 이루었고 메디슨이 오른쪽에서 예리하게 골문으로 크로스를 올렸을 때 로메로는 헤딩으로 멋지게 득점하며 팀의 극적인 역전승을 안겼습니다. 이 조합은 손흥민의 경기 읽기 능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유연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축구 분석가들은 손흥민의 지능적인 움직임이 상대 수비수 3명을 한순간에 끌어내며 베르너에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준 것을 칭찬합니다. 베르너의 골은 전술적인 걸작으로 평가받았지만 이어진 로메로의 골은 비교적 적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베르너의 동점골이 후반 75분에 터진 뒤 로메로의 극적인 역전골은 그로부터 단 4분 뒤인 후반 79분에 발생했습니다. 이 역전골을 두고 일부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로메로가 역전골을 넣은 건 기쁜 일이지만 중앙 수비수가 왜 손흥민이 자주 서 있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골을 넣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골이 들어가서 다행이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왜 중앙 수비수를 손흥민의 자리에 배치한 건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축구 전문가들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로메로의 골이 나기 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반 79분경 크리스털 팰리스 진영에서 메디슨을 상대로 한 반칙으로 토트넘은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메디슨은 이 프리킥을 신속하게 클루셉스키에게 패스했고 이 순간을 정지 화면으로 본다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공격에 가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현장에는 로메로가 있었고 그 앞에는 판더펜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브랜던 존슨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쪽에 손흥민이 서 있었으며 그 옆으로는 에메르송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수 배치를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적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구상한 전술과 그 순간 선수들의 위치 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각 선수의 역할과 위치가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로메로의 역전골은 단순히 한 선수의 득점이 아니라 팀 전체의 전략적 움직임과 집중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디슨이 클루셉스키에게 빠르게 패스를 한 배경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메디슨의 빠른 패스는 상대 방어진이 제 자리를 잡기도 전에 공격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공을 받은 클루셉스키가 오른쪽으로 공간을 파고 들어가면서 반대편에서 헤딩에 능한 로메로와 판더펜이 공격 가담을 위해 침투하는 것이 이 전략의 주요 목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크로스를 통해 득점의 기회를 창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전략에서 사용한 묘수 중 하나는 클루셉스키가 왼발 선호도가 높아 왼발로 크로스를 올리려 할 때 빠른 타이밍의 크로스가 다소 어렵다는 점을 역이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에메르송이 특정 지점에 배치된 것으로 그는 클루셉스키가 공을 드리블하여 이끌고 가는 동안 예상치 못한 공간으로 침투하여 공을 받는 역할을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이 전략의 미묘함을 강조하며 클루셉스키에게 패스가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에메르송이 빠르게 그 공간으로 진입해 공을 받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 손흥민은 침투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전략의 일부였는데 이는 상대 수비수가 손흥민을 경계하며 위치를 고정하게 만들어 에메르송에게 마크를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에메르송을 쫓아가면 손흥민에게 공간이 생기고 그를 놓치게 되면 에메르송이 노마크 상태에서 컷백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분석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자세히 전술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며 이때 에메르송이 올린 크로스는 로메로와 판더펜에 향해 날아가야 했다. 만약 상대 수비수들이 이들을 따라 골문 쪽으로 움직인다면
순식간에 손흥민이 노마크 상태로 남게 되어 에메르송이 손흥민에게 컵백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계획이 에메르송의 실수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고 그의 넘어짐이 컵백 시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결국 골문 쪽으로 어정쩡하게 공을 보내며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메르송이 페드로 포로에게 주전 자리를 잃은 것은 이러한 전술적 수행 능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일부 팬들은 이해가 잘 된다며 로메로와 판더펜보다 손흥민에게 빠르게 컵백을 연결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이는 EPL에서 가장 결정적인 골 결정력을 지닌 손흥민에게 슈팅 기회를 제공하려는 포스테코글루의 의도로 보인다고 반응했습니다. 결국 에메르송의 컵백 시도는 상대 수비수에게 막혀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 아웃되었습니다. 이후 에메르송이 핸드링으로 매디슨에게 패스를 하고 매디슨이 받아 골문 쪽으로 한 번에 공을 올렸을 때 이전에 골문 쪽에 위치했던 로메로가 헤딩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첫눈에는 단순해 보이는 골 장면이지만 실제로는 손흥민과 같은 선수의 뛰어난 기술과 직관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득점이라며 축구 팬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클루셉스키의 핸드링 공격 준비 도중 정지된 화면을 보면 매디슨이 빈 공간으로 순식간에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메르송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매디슨에게 공을 연결하며 매디슨은 공을 직접 터치하지 않고 공의 흐름을 따라 방향을 바꿔 자연스럽게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섭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분석에서 이 순간을 멈추고 살펴보면 손흥민이 이전 베르너의 동점골을 만들 때처럼 상대 수비수 앞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며 스크린 플레이를 통해 공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이때 팰리스의 또 다른 수비수는 매디슨이 이쪽으로 슈팅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슈팅 각도를 막기 위해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지킵니다. 이 수비수는 동시에 반대편에서 진입할 수 있는 베르너를 견제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지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로메로가 순간적으로 1대1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디슨이 골문 쪽으로 공을 띄워 올릴 때의 정지 화면을 분석하며 이 순간을 멈추고 보면 전체 상황의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설명을 이어가며 손흥민, 클루셉스키, 베르너는 이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상대 수비수들이 이 세 선수에게 주의를 분산시키는 사이 로메로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며 수비수와의 1대1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매디슨의 정교한 패스가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를 정확히 뚫고 들어가면서 골키퍼의 판단을 어렵게 했고 결국 골키퍼는 다시 골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로메로에게 넓은 슈팅 각도를 제공했다. 이후 로메로는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며 골을 성공시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손흥민의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움직임이 동료들, 특히 베르너와 클루셉스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즌 초반에는 이런 전술적 움직임이 덜 보였으나 손흥민이 젊은 선수들과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공격 상황에서 이타적인 어시스트를 통해 팀워크를 고취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팀 전체의 공격 패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적 노림수에 대해 분석하면서 손흥민이 헤딩에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상대 팀도 잘 알고 있으며 그를 상대할 때 주로 슈팅 위주로 방어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을 역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의 지능적인 움직임을 통해 경기장 내에서 공간을 창출하고 이를 활용해 헤딩에 강한 선수를 배치함으로써 상대 팀의 방어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의 일부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략적으로 손흥민을 활용하며 팀의 공격 패턴을 설계하는 것 같다고 반응하며 손흥민과 로메로 간의 따뜻한 우정이 담긴 순간을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이 로메로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는 장면에서 두 선수의 눈빛과 표정에서 느껴지는 깊은 우정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덧붙이며 이 두 선수의 환상적인 조합이 앞으로 더 많은 골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반응은 축구 커뮤니티 내에서 큰 공감을 얻었으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열정적인 영상 제작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